네,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 FX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차트 분석에 있어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모든 차트 거래는 지지선과 저항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위에가 저항선이고 밑에가 지지선이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격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레벨을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돌파가 되지 못하고 가격이 그죠? 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매도 세력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이 뚫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이 지점을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지지선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레벨이 계속 테스트 받지만 돌파되지 못하고 매수 세력들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쭉 위로 올리는 이 레벨을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저항하는 선, 지지하는 선. 이 선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이제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와가지고 올라오면서 저항선 레벨을 테스트 하겠죠. 테스트 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레벨을 테스트 하려고 하거든요. 테스트 하지만 가격이 아래로 뚫었다면 이 저항선이 완전히 돌파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떨어지다가 가격이 여기서 레벨을 테스트하고 올라갈 때 이때 우리가 언제 거래를 들어가냐, 테스트 할 때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긋고 테스트하고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되었을 때 바이 포지션 이렇게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제 지지선에서는 가격이 계속 뚫히지 않다가 돌파가 되고 이 가격을 이 레벨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그때 이 리테스트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부서지고 이 레벨을 테스트하면서 뚫을 때, 아래로 뚫을 때 우리는 셀 포지션을 가져가고요. 요 안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뚫다가 계속 레벨 테스트하죠. 이게 굉장히 견고한 거죠. 레벨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다시 테스트하고 떨어지면서 이런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또 형성되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격을 아래로 던지면 되고 셀 포지션을 가져가면 되고, 위로 갈 때는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만 뚫지 못하고 반응을 이렇게 위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떠한 레벨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그어졌을 때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부서졌을 때 테스트 하든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지 가격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바이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의 정의고, 거래를 할 때 돌파가 되냐 아니면 저항이 되고 떨어지냐, 그때 우리가 설정하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딱 그냥 보듯이 그죠? 여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여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리테스트 하고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히고 이게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되고 가격이 위로 상승이 되고, 그죠? 이게 만약에 테스트 하다가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굳고 아래로 떨어질 때 또 거래를 또 셀 포지션을 잡고 페이크로 돌파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위를 뚫지 못하면 바이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 없고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 레벨을 뚫었을 때 리테스트하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차트를 배울 때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 정도로 배우고 넘어가요. 하지만 차트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은 확장이 돼요. 초보자분들이나 지금 막 배우는 분들은 아마 그 개념 확장이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차트 분석에 입문하셨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런 예시를 보았듯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할 때 수평 방향으로만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배운 추세선의 개념을 조금 가져오 볼게요. 네, 이 차트는 아까 전에 보았던 똑같은 차트인데 유로 달러 차트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 B, C, D, A, B, C, D, A, B, C, D, 그리고 A, B, C, D, 이건 A, B, C, D까지 이루어졌죠. 추세가 지금 다 저점을 돌파를 하면서 하락 추세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제가 앞서 추세선 끊는 데서 개념을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잠시만요.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보통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항선과 지지선 개념을 그냥 따로 배우시고 추세선은 또 추세선이라고 따로 배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트렌드 라인이잖아요.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저항선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저항선에서 제가 위에서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평 방향일 때 저항선이 이렇게 있다면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지선이라는 거죠. 지지선, 그죠? 지지선이고 이 지지선이 돌파가 되고 리테스트하고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히고 가격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을 물론 투자를 되게 오래 하셨다면 이런 개념이 보이지만은 처음 배우신 분들이나 처음 이제 입문하셨던 분들은 이런 개념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이거는 추세선이다, 이거는 저항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추세선이라는 것도 이 선에 맞춰서 지금 저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저항선 이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차트에서 EMA를 이렇게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EMA로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무엇일까요? 그죠? 여기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고, 계속 뒤로 당겨 볼까요? 여기서는 횡보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횡보 구간이 보통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동평균선의 최대 단점이 횡보 구간에서 단점인데, 추세만 잡으면 이렇게 지지선, 지지선, 또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 지지선이 그죠? 돌파가 되고 리테스트 하고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부서지고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리테스트 하고 있죠. 즉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지선에다가 지지선이 돌파가 되고 이게 리테스트 하면서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EMA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우리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또 똑같은 유로 달러 차트고 아까 전에는 이동평균선이었다면 지금은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로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눈에 보이시겠죠? 어디가 저항선이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여기가 지지선이죠. 지지선, 그죠? 조금 더 많이 보이죠. 다 어떤 보조지표로 확인하냐, 혹은 내가 어떤 선을 끊느냐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보이는 또 빈도수가 또 달라져요. 여기가 저항선이고, 그죠? 저는 뭐 볼린저 밴드로는 거래를 안 하지만 또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빈도도 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좀 짧게 먹을 수 있는 거래 구간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 이게 말하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 개념 생각 차이가 나중에 거래를 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또 차트 분석을 공부를 하게 되면 패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패턴 공부를 할 때 뭐 모양을 외우고 그 모양에 대한 어떤 용어를 외우고 어떤 반전이니 지속이니 이런 개념들을 계속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이것도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용어를 외우면서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용어를 외운다는 건 괜찮지만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정말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게 플래그 패턴이라고 그러죠.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저항선과 지지선은 뭘까요? 그죠? 여기죠.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죠. 만약에 가격이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면 거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패턴은 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힘들이 있거든요. 이 선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하는 힘들이 있고 이렇게 저항하는 힘들이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올라갔고 리테스트하고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지지선을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뭔가 패턴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이 뭐 하락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의 조정 구간에 이를 때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패턴에서는 여기가 뭐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그래서 가격이 지지선을 돌파하며 이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떨어질 거고,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패턴이 약간 삼각 수렴형으로 이렇게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근데 마음대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왔으니까 이거는 상승하는 힘이 크네. 그리고 조정하고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하고 바이를 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기가 막히게 가격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 안에서 거래를 할 때는 타겟 포인트를 짧게 들어가서 거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 알고 그 거래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가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지지선은 여기고 저항선은 위에다. 그러면 저항선이 뚫히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채널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이렇게 또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면 끝까지 돌파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리테스트 매매를 할 거면 끝까지 리테스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돌파했다고 들어왔다가 리테스트했다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요. 차트 분석의 핵심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원리 원칙으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는 리테스트까지 보거든요. 누구는 여기서 볼 때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여기서 들어가는 거래를 하셔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고 기다렸다가 리테스트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리테스트 기다리고 여기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부서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래로 떨어졌다. 밑에 이 패턴의 지지선이 돌파가 되었네. 그리고 이게 테스트 하는 것까지 보고 리테스트 보고 이제 리테스트 보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좁히는 거 보고 가격을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돌파를 하셨잖아요. 그 리테스트 기다리다가 가격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놓치잖아 하는데 네, 놓치면 됩니다. 차트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계속 이런 거 놓쳤다 해가지고 돌파 매매를 또 고집하다가 리테스트 매매를 고집하다가 이것까지 다 잡아야지 하면서 돌파 매매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더 많이 나요. 무조건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밀고 나가시고, 돌파 매매로 이거로 만약에 제가 리테스트 하는 매매를 하는데 돌파로 돼가지고 쭉 가격이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을 놓쳤다. 그러면 놓치시면 됩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고, 차트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패턴까지 봤죠? 잠시만요. 간단하게 예를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고, 그러면 이 저항선이 뚫히지 않았으니까, 뚫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때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뚝 설정하고 이게 이제 뚫히고 리테스트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 채널 안에서 새로운 또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때 채널은 또 여기가 저항선이고 지지선이고, 지지선이 돌파하고 내려가고, 또 새로운 또
채널이 만들어지죠. 이게 또 이제 저항선이니까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이 뚫히고 내려가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지지선이 돌파되지 않고 또 위로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이 채널 위에까지 또 가격이 도달하게 되고, 또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건데 돌파가 되지 않고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부수고 가격이 또다시 내려가고, 이런 반복되는 형식으로. 하지만 제가 패턴은 채널 패턴이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지지선, 저항선, 트렌드 라인, 카운터 트렌드 라인, 또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 카운터 트렌드 라인, 이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니 뭐든 이런 간에 그게 맞는 전부 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고 그 개념에 맞춰서 거래를 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차트 거래 분석에서 처음이자 끝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러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저항선과 지지선의 본질은 지지선과 저항선은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차트 분석만으로 거래를 하고 5년 동안 거의 차트 거래만 해왔어요. 저는 분석을 할 때 아예 뉴스나 경제지표 전혀 보지 않고 차트로만 해요. 물론 몇십 년 동안 투자에 몸담아온 트레이더 분들, 또 전문가 분들에 비해서는 갓난아기 수준이지만 정말 제가 혼자 피눈물 흘리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답을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해왔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분들보다 초보자 분들이 차트 거래를 배우는데 힘든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망각할 때도 있어요. 선을 막 긋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선 져서 모두 다 맞는 것 같고, 선을 긋고 난 뒤에도 이 선이 정말 중요한 선이니까 마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끝까지 선을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선이 완성이 되거든요. 저항선, 지지선 또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누구나 봐도 중요한 선들이 있어요. 그런 선 위주로만 거래를 하셔도 되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런 선들 위주로만 해도 되고, 그렇다고 그 절대적이라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도 많이 이렇게 틀릴 때도 많아요. 이렇게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세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지지선과 저항선도 내 뜻대로 거래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설정한 선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설명했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수평적으로 볼 것인가, 추세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나 불린전 밴드와 같은 보조지표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상대적으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즉,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냐면, 상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의 어떤 개념을 조합해가지고 그 시그널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봤던 또 유로달러 차트예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겠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또 어떻게 그을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널에서는 아래가 그죠 지지선이고 아래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죠. 만약에 요 안에서 거래를 하셨지만은 저는 요 안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돌파가 되고 난 뒤에 테스트하는 지점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지선이 돌파를 하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은 이게 완성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지금 모른다고 했을 때 저의 채널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돌파가 되었을 때 제가 거래를 들어갈까요? 아니요. 왜냐면 아직 리테스트를 안 했고 EMA에서 저항선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지선이. 이 지지선이 애매하게 도파했기 때문에 시그널이 지금 하나밖에 안 겹치는 거예요. 즉, 이 채널의 지지선이 돌파를 했고 이 EMA의 어떤 지지선이 제대로 도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을 아직 리테스트 제대로 안 했고요.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이 지지선을 맞아서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설정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채널에서 지지선이 뚫히고 리테스트가 되고 이 가격이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부서지고 여기서 거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보고 싶은 선 더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EMA까지 그죠? 저항선, 지지선이 무너졌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한 여기 또 중요한 레벨이 있죠. 이 레벨이 또 뚫히고 그죠? 다시 채널의 지지선이 뚫히고 리테스트의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히고 EMA 저항선이 또 뚫히고 여기에 또 중요한 레벨에 또 뚫혀서 리테스트하고 EMA까지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 쇼스 치면 가격이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시그널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거래 승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앞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줬듯이 차트 거래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요. 너무 절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상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그 시그널이 비슷하게 겹치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면 아마 좋은 승률을 낼 것이고 그 너무 절대적인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의 값을 찾으려 하지 말고 좀 스무스하게 보면서 여러 시그널이 보이는 곳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념을 공부해라는 거잖아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선 긋는 것만 최소 1년 이상 하셔야 되고요. 고수분들 보면 선이 아주 깔끔하면서 간단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경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투자를 쉽게 생각하고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수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고생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정말로 힘든 길이거든요. 진짜 저도 한 2, 3년을 선을 계속 긋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게 그냥 수평적으로만 보고 이게 저항선이겠지 지지선이겠지 너무 그런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거래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지금 긋는 선들이 다 맞는 선들이에요. 근데 그 선들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래에 지는 거단 말이에요. 선을 긋고 난 뒤에 일단은 완성된 차트로 선을 긋고 난 뒤에 연습을 하고 이제 보이지 않게 백테스팅 하면서 그 선들을 이용하는 법을 무조건 자기 스스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다시 너무 수평적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다양한 시그널을 겹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저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찾으려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개념적인 가시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시그널 조합을 찾으려고 하고 별거 없지만 이 생각 차이가 거래에 있어서 나중에 큰 변화를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백테스팅 무조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또한 중요해요. 엔트리 잡는 게 차트 거래 분석의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차트 분석의 꽃은 리스크 관리거든요.
시장에서 절대로 돈이 털리면 안 돼요. 돈이 끝까지 남아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작은 돈으로 무조건 연습을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왕 들어온 거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여기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다양하게 컨텐츠도 못 만들고 있고 편집하는 기술도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말하는 것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마이크 앞에서 이게 떠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스킬도 늘어나고 편집 기술도 더 늘어나고 나중에 시간도 더 많이 나면 어떤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멘탈이나 또 투자 관련 책들도 좀 제가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활동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도 이미 보면 좀 이렇게 마우스 하나 까딱 한번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